오늘 이슈대담에서는 국민의힘 선대위 부위원장 맡으셨던 최형두 의원 모시고 대선 패배 요인과 앞으로의 쇄신 방향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.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벌써 대선 열흘 가까이 지났지만 이 얘기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전국적으로 국민의힘 득표율이 이제 40%를 넘으면서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분석하십니까? 저희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렇게 표가 40% 넘어 나온 것은 아니고요. 그건 지금 이재명 후보 이 계엄과 탄핵을 거쳐서 굉장히 절대적으로 기운 운동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50%를 넘지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이재명 후보의 지금 법치주의 파괴의 문제, 근데 진행되던 재판이 중단되고 또 사법부를 흔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모였다고 생각합니다. 과한 독주, 1인 독주를 막아야겠다라는 그런 표심이 모였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들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선거였습니다. 그리고 지난 6일이었죠. 의원님께서 국회 본청 앞에서 비상계엄은 정당화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었고 당론 뒤에 숨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비대위원직 사퇴도 하셨습니다. 사퇴를 결심하게 된 배경은 뭐였습니까? 국회의원은 물론 당의 한 사람이고 또 그게 보자면 국회의원 300명 중에 한 사람,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107명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중요한 헌법기관이거든요. 과연 내가 그 헌법 책무를 다했느냐를 반성하는 것이었고요. 그래서 이것이 한 사람의 당인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의 300명이라는 국회 상황에 숨어서 아유 어쩔 수 없었어 뭐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엄과 탄핵에 이르고 또 우리 당의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회의원 최영두의 책임과 반성은 무엇이냐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질문에 답하고 싶었습니다. 근데요, 의원님, 일각에서는 좀 대선 기간 중에라도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선행됐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. 그렇습니다. 좀 때늦었다는 생각도 있고 사실은 비대위원도 그날 사퇴한 것이 아니고요. 비대위원도 후보 교체 파동 직후에 제가 사퇴를 했는데 행정적인 임무 때문에 남아있을 뿐이고요. 그리고 또 지금 상당히 여러 기간 동안 계엄에 대해서는 우리 당 누구도 이 계엄에 대해서는 그것이 옳다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. 계엄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입장이었습니다. 선거 과정에서 이후에 또 탄핵 과정에서 계속 법치주의 논란까지 휩싸이면서 이 부분이 우리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납득할 만큼 설명되지 않았다. 그런데 이것이 뭐 사과라는 것이 우리가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그 경위도 밝히고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고 특히 언론의 요구가 아주 컸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당 내부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. 지금 의원님이 포함되어 있는 국민의힘 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8월 말까지 전당대회 열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자라고 제안을 하셨어요. 이런 요구의 배경은 무엇입니까? 결국에는 지금 우리 당이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 국회의원 책임도 있고 또 뭐 당 지도부나 비상대책위원회 책임도 크죠. 원내 지도부도 있을 테고. 그래서 뭔가 지금 서로가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?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결국 중요하고 혼미스러울 때 그리고 또 우리가 후보 교체 과정에서도 마지막에는 당원들이 표결을 통해서 부결을 시켰거든요.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당이 혼란스러울수록 결국에는 당원 투표, 당원의 의사를 물어야 되고 그 과정은 전당대회밖에 없다. 지금 우리 의원들끼리 논의해서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은 또 우리 그 당 뭐 중앙 전국이라든가 이런 체제로가 안 된다면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의 뜻을 물어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지도부를 구성하자. 예, 그렇게 해서 우리 당이 위기와 책임과 반성 위에서 위기를 극복해내자. 완전히 황골탈퇴하자 이런 결론이었습니다. 근데 지금 당내에 그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이거 이제 당의 개혁이나 혁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. 이번에 중진들의 걱정 같은 것도 당대표라는 것은 임기가 있고 그 임기가 끝나면은 새롭게 뽑는 절차가 있는데 어떻게 당대표를 그냥 연장을 하느냐 이런 아주 절차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재선 의원들이 한 20명 안 되는 대선을 모여서 그건 우리가 일단은 이번 새로 뽑힐 원내대표가 이제 그 직무대행이든 뭐든 하게 되는데 그 원내대표가
연장을 시키는 방식으로 하자. 지금 네. 언제 다시 2개월밖에 안 남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또 뽑는들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만한 사람을 또 뽑을 수 있겠느냐. 특히 수도권의 젊은 의원이 지난번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 격으로 해서 어려운 당을 그나마 이렇게 건사해 오지 않았느냐. 그렇다면은 긴 논란 할 것 없이 그렇게 하자. 우리가 좀 힘을 모아서 새로운 네. 원내대표가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자라고 좀 힘을 모았는데 아마도 또 설득하는 것도 과제가 과제가 남아 있겠죠. 있습니다. 결국 예. 의원총회와 예. 또 원내대표 선출을 통해서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야당의 재선 의원으로서 네.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들어볼까요? 자, 참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부가 국회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. 지난번 윤석열 정부는 새롭게 출범했지만 압도적인 야당의 힘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.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거든요.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매우 실용적으로 통합적으로 그리고 지금 모든 검찰 수사와 이런 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부산검찰청 규모만한 검사들을 투입해서 지금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자칫 그것이 정치보복과 무한 수사로 빚어져서 민주주의가 선거 이후에 민주주의가 파괴되었던 그런 남이 국가의 실패사로 이어질 것 걱정입니다. 부디 통합정부, 실용정부, 또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우뚝 세우게 하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당 내부의 갈등도 조만간 좀 해소되기를 그렇습니다. 예, 네. 바라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